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최고로 힘들었던 문제 같이 풀어봐요. 이 문제입니다. 화면 멈추고 풀어보시고요. 정답률도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10월 모의고사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빈칸이 맨 끝에 있죠? 빈칸이 맨 끝에 있으면 지문에 처음과 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읽고 풀어볼게요. 스토이 학파의 비난 중 하나는요. 근데 그 비난은 현대의 번역가들과 교사들에 의한 비난인데 그 비난은 반복의 양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나왔죠? 반복이 비판을 받은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장을 다 쓰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for example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자세히 말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례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스토이 학파가 비난을 받았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반복 때문에요. 이게 바로 이 첫 문장의 내용이겠네요. 자, 이렇게 첫 문장을 봤으면 이 첫 문장의 내용을 갖고 끝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문은 결국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끝에 가서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끝부분을 볼게요. 마음껏 하세요. 조정과 개선을요.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것들을 맞추세요. 진짜 세계의 진짜 상태에 맞춰서.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바로 조정과 개선. 그리고 같은 뜻으로 조정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리얼이 두 번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빈칸이 있는 끝문장 볼게요. 대절을 입증하는 방법이요. 근데 그 대절은 당신이 진짜로 이해를 한대요.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 콤마를 양옆에 낀 삽입 어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당신이 정말로 독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독창적이란 말 표시해 둘만 하죠.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하고 쓰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인 거죠. 그게 빈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끝부분에서는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조정하고 개선을 하래요. 어디에 맞춰서? 진짜 세계에 맞춰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해하는 거 그리고 독창적이 되는 방법이 빈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꼭 건져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반복이었죠. 이 지문은요, 반복에 관한 거예요. 반복. 자, 반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문제풀이 시도를 해야죠. 일단 1번의 put them into practice는 반복이죠? 예. 그리고 2번 keep your writings to yourself는 여기 끝에 나와 있는 독창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3번에 구슬 전통과 저술 전통을 결합시키라고 하는 건 반복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4번에 철학 이론들을 비교하는 거는요, 역시 반복과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5번은요, 차용하는 거죠. 갖고 오는 거죠. 반복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네,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문을 반복에 관한 지문이구나 짚어봤고요. 이 반복이란 키워드를 근거로 선지들을 이렇게 걸러봤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문 전체를 본 게 아니죠. 지문의 일부만 본 거예요. 그 일부만 보고도 지문 전체의 내용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을 건져낼 수가 있고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풀어본 다음에 이제 안 읽은 나머지 부분, 요 부분들을 읽도록 할게요. 안 읽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사례에 해당하죠. 그 사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인데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앞글자, 철자 하나만 따겠습니다. 이 M이라고 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학계에 무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독창적이지 않은 것으로요. 자, 여기 독창적이라는 말은 끝에서 나왔었죠. 네, 독창적이지 않은 걸로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저술이 닮았기 때문에 다른 더 이른, 그러니까 초기에 스토이 학파의 글과 닮았기 때문에 독창적이지 않다고 비난을 받았대요. 이 비난이 요점을 놓친 겁니다. 자, 이 문장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선.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지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사례가 나왔죠. 그 사례는 M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이 비판을 받았대요. 비판. 왜요? 독창적이지 않아서요. 근데 이 독창적이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모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 합니까? 이 비판이 틀렸다고 하죠. 자, 중요한 거니까 여기 좀 더 쓰겠습니다. 이 비판이 틀린 거다. 자, 이 비판이 틀렸다는 건 이분이 하신 일이 다 좋다는 거죠. 즉, 이분은 독창적이고요. 모방한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반복은 뭐겠어요? 이거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지문의 내용을 뒤집어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글로 계속 갈게요. 지금 우리가 건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반복의 키워드가 나쁜 거에서 좋은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면 돼요. 자, 보시면요. 마르쿠스 시대 이전에도 세네카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세네카라고 하는 인물은 뭐 훌륭한 분이시죠. 우리 S만 따겠습니다. S. 또 다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잘 알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차용과 겹침이 많이 있었대요. 철학가들 사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진짜 철학가들이 어떠십은 저작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뭐 저작자의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지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대요. 자, 여기 not 나왔죠. not.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but 나왔죠. 그러면 뭘 건져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을 건져야 되는 거죠. 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작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what, what를 건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여기 또 사례가 나왔어요. 이 사례에서는 S가 주인공이신데 이 S는요, 차용과 겹침을 많이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 거, 저 실용적인 거라고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것에 초점을 뒀다는 거네요. 지금 좀 칸이 모자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지문으로 갑니다.
자, 더 중요하게는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거에 덧붙여서 또 중요한 이유를 말해준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게 뭐냐면 믿었대요. 뭘 믿었냐면 말해준 게 덜 중요했네요. 무엇보다도 되어진 것보다도. 자, 여기 있는 what was done은 앞에 있는 what were'죠. 그리고 이것이 그때처럼 지금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적용이 되네요. 당신은 환영인데요. 위대한 철학자들의 모든 단어들을 꺼내서 그것들을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 환영입니다. 마음껏 하세요 이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굳이 쓸 필요도 없겠네요. 이 말은요. 이 사례가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좋고요. 모방하는 거 좋고요. 차용하고 겹치는 거 좋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 실용적인 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가로에 있는 건 그냥 넘겨도 되죠. 그분들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꺼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자,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진짜 이해하고 독창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반복이 좋은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주에서 반복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1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번은 왜 아니에요? 2번은요, 당신의 글쓰기를 당신 자신에게 보관하는 건 독창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건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고요. 아까 3, 4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5번은 avoid borrowing them이 아니라 여기 S가, 그러니까 세네카가 차용을, borrowing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인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문을 살펴봤고요. 문제풀이도 해봤어요. 빈칸이 맨 끝에 있는 경우는 일단 처음과 끝을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를 보면서 최종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 지문은 어떻게 돼요?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제가 말로 풀이해서 보면요. 스토이학파가 반복을 하는 걸로 비난을 받았는데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사례를 보니까 모방한다고 독창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건 잘못됐죠. 그리고 다음 사례, 세네카의 사례를 보니까 이분은 철학가들 사이에 차용과 겹침이 많이 있었고 당시의 철학가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실용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데 조정과 개선을 마음껏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해하고 진짜로 독창적이 된다는 건 결국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지문은 지식의 중요성을, 기초학력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시사성이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능과 모의고사 지문들은요, 이렇게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를 내용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